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2세가 된 김순자라고 합니다. 지금 캘리포니아 어바인에 있는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오늘 아침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5시 반에 눈이 떠졌습니다. 잠이 많이 줄었다고들 하지만 제게는 오히려 이 이른 아침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에요. 아직 세상이 조용할 때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거든요. 커피를 한 잔 내려서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봅니다. 어바인의 아침은 참 평화로워요. 잘 정돈된 잔디밭과 야자수들이 보이고 이른 시간이지만 조깅하는 사람들이 지나가죠. 35년 전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꿈만 같았는데 이제는 제가 이 풍경의 일부가 되어버렸네요. 하지만 요즘 들어 이 평화로운 아침마저 무겁게 느껴집니다. 며칠 전 받은 건강검진 결과 때문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혈압도 높아지고 당뇨 수치도 경계선이라고 하더라고요. 72세니까 당연한 일이라고 하시지만 저에게는 큰 충격이었어요. 혼자 사시는 게 걱정되네요. 가족분들과 상의해보세요. 의사 선생님의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돕니다. 가족이라. 제게는 2명의 자녀가 있어요. 큰아들 민수는 39세로 로스앤젤레스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고 작은 딸 수정이는 35세로 샌프란시스코에서 의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둘 다 제가 자랑스러워하는 자녀들이에요. 한국에서 온 이민자의 자녀로 태어나 이렇게 전문직에서 성공한 걸 보면 정말 대견하거든요. 하지만 요즘은 그 자랑스러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아픕니다. 지난달 민수에게 전화를 걸어 건강 상태를 이야기했을 때의 일이 아직도 생생해요. 엄마, 저희도 아이들 키우고 일하느라 정신이 없어요. 엄마가 시니어 커뮤니티에 들어가시는 게 어떨까요? 거기 가시면 같은 또래 분들도 많으시고 간병 서비스도 받으실 수 있잖아요. 수정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엄마, 제가 의사라서 잘 아는데 72세면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워지는 나이예요. 한국으로 돌아가시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도 좋고 엄마 친구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35년 동안 이 자녀들을 위해 살아왔는데 정작 제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이런 말을 듣게 되다니. 저는 1979년에 남편과 함께 이곳 미국으로 왔습니다. 그때 저는 29세였고 민수가 5살, 수정이가 1살이었어요. 한국에서는 제가 은행에서 일했는데 꽤 괜찮은 직장이었죠. 남편도 대학에서 교수로 일했고요. 하지만 저희는 아이들에게 더 나은 기회를 주고 싶었어요. 그 시절 한국은 아직 지금처럼 발전하지 못했고 미국이야말로 꿈의 나라처럼 보였거든요.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 상태에서 모든 걸 포기하고 미국행을 선택했죠. 처음 몇 년은 정말 힘들었어요. 남편은 한국에서의 경력을 인정받지 못해 공장에서 일했고 저는 한인마트에서 계산 일을 했어요. 영어를 못해서 받는 무시와 차별도 많았고 경제적으로도 너무 어려웠죠. 하지만 그 모든 어려움을 견딜 수 있었던 건 아이들 때문이었어요. 민수와 수정이가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과 똑같이 자랄 수 있다면 저희의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제가 항상 집에 있었어요. 숙제 도와주고 학교 행사에도 빠짐없이 참석했죠. 영어가 서툴러서 다른 학부모들과 대화하기 어려웠지만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어요. 주말에는 아이들을 한글 학교에 보냈고 집에서는 한국어로만 대화하게 했어요. 한국 문화도 잊지 않았으면 해서요. 명절 때마다 한국 음식을 해주고 한국의 전통과 예절을 가르쳤습니다. 민수가 중학교에 올라갔을 때였어요.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온 민수가 화를 내더라고요. 엄마, 왜 제 도시락에 김치를 넣어줘요? 친구들이 냄새 난다고 놀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아팠지만 다음 날부터 김치 대신 샌드위치를 싸줬어요. 아이가 학교에서 놀림받는 게 더 싫었거든요. 수정이는 더 어려서 한국어를 빨리 잊어버렸어요. 집에서 한국어로 말해도 영어로 대답하고 한국 드라마를 틀어줘도 관심 없어 했죠. 조금씩 아이들이 저희와 멀어져 가는 걸 느꼈지만 그게 미국에서 적응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했어요. 고등학교 때는 더 바빠졌어요. 두 아이 모두 명문대학에 보내고 싶어서 온갖 노력을 다했거든요. 민수는 수학과 과학을 좋아해서 MIT를 목표로 했고 수정이는 생물학에 관심이 많아서 의대 진학을 꿈꿨어요. 그 시절 저희 집 가계부를 보시면 정말 놀라실 거예요. 아이들 과외비, SAT 준비반, 각종 과외 활동비까지. 저희 수입의 80%가 아이들 교육비로 나갔어요. 저희는 정말 최소한으로만 살았죠.
새 옷 한 번 사는 것도 사치였고 외식은 꿈도 못 꿨어요. 친구들과 만나는 것도 돈이 들까봐 포기했고 오직 아이들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1997년 민수가 하버드 대학교에 합격했을 때의 기쁨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남편과 둘이 얼싸안고 울었죠. 15년 동안의 고생이 모두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2년 후 수정이도 UC 버클리에 진학했고 이후 의대까지 들어갔을 때는 정말 하늘을 날 것 같았어요. 한국에서 온 이민자의 자녀들이 이렇게 성공한 걸 보니 지금까지의 모든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아이들이 대학에 간 후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민수는 법대를 졸업하고 로펌에서 일하기 시작했는데 점점 집에 오는 횟수가 줄어들었어요. 엄마, 저 너무 바빠요. 주말에도 일해야 해서 집에 못 가겠어요. 수정이도 의대 공부로 바쁘다며 연락이 뜸해졌죠. 한 달에 한 번 전화 오는 것도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미국에서 성공하려면 그만큼 열심히 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희가 그토록 바랐던 일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2018년 남편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39년을 함께 산 동반자를 하루아침에 잃었어요.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였습니다. 장례식 날 민수와 수정이가 와서 절차를 도와줬어요. 하지만 장례가 끝나자마자 각자 자기 생활로 돌아갔죠. 엄마 괜찮으시죠? 뭔가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그 말을 남기고 떠나는 아이들을 보며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35년 동안 키운 아이들이 이게 다인가? 남편을 떠나보낸 후 3년 동안 저는 정말 혼자였어요. 가끔 민수나 수정이가 전화를 하긴 했지만 형식적인 안부 인사 정도였죠. 명절 때도 각자 바쁘다며 함께 보내지 못했어요. 작년 추석 때의 일이 특히 기억에 남아요. 한국 음식을 다 준비해놓고 아이들을 불렀는데 민수는 아내 가족과 약속이 있다고 했고 수정이는 병원 당직이라고 하더라고요. 혼자 차려놓은 차례상 앞에 앉아 눈물을 흘렸어요. 내가 뭘 위해 이렇게 살아왔나. 한국에 있었다면 이런 외로움을 느끼지 않았을 텐데.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올해 초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무릎이 아파서 계단 오르내리기가 어려워졌고 혈압도 높아졌어요. 혼자 사는 게 무서워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아이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나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혼자 지내기 어려워.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가든지 아니면 너희 근처로 가서 살면 어떨까?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예상과 달랐어요.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엄마, 저희도 아직 아이들이 어려서 손이 많이 가요. 제이슨이 8살, 에밀리가 5살인데 엄마까지 모시기엔 저희 집이 너무 좁아요. 그리고 제니퍼 며느리도 직장 다니고 있어서. 수정이도 비슷했어요. 엄마, 제가 의사라서 오히려 잘 아는데 엄마 나이에는 전문적인 케어가 필요해요. 저희가 아마추어처럼 돌보는 것보다 시니어 커뮤니티에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 순간 정말 허탈했어요. 35년 동안 이 아이들을 위해 살았는데 정작 제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전문 서비스를 받으라고 하다니. 그럼 한국으로 돌아가는 건 어떨까? 거기 가면 나보다 먼저 간 친구들도 있고 의료 서비스도 좋다고 하더라. 이렇게 물어봤더니 민수가 대답했어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긴 한데 엄마가 한국 가시면 저희가 걱정될 것 같아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요. 그래도 미국에 계시면 뭔 일 있을 때 바로 달려갈 수 있잖아요. 결국 둘 다 자기들이 직접 돌보는 건 부담스러워하면서 그렇다고 한국으로 가는 것도 반대하는 거였어요. 제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 건지 막막했죠. 그 대화 이후로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거든요. 내가 35년 동안 미국에서 살면서 뭘 얻은 건가? 아이들은 성공했지만 나는 아무것도 남은 게 없구나. 한국에 있는 친구들과 통화를 해봤어요. 고등학교 동창인 영희가 말하더라고요. 순자야, 너 미국 가서 고생 많이 했구나. 여기 있는 우리들은 다 자식들이 근처에 살면서 돌봐주는데 너는 혼자 늙어가고 있네. 그 말을 듣고 더 우울해졌어요. 한국에 남아 있었다면 지금쯤 손주들과 함께 살면서 자식들의 보살핌을 받고 있을 텐데.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한국에 있었다면 민수와 수정이가 지금처럼 성공할 수 있었을까? 미국에서의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 아닐까? 복잡한 심정으로 지내던 중 어느 날 우편함에서 시니어 커뮤니티 브로슈어를 발견했어요.
선셋 시니어 LIVIN그램이라는 곳이었는데 사진으로 보니 꽤 괜찮아 보였어요. 한번 견학이라도 가보자는 마음으로 전화를 걸었죠.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해주면서 다음 주에 투어를 해보자고 하더라고요. 견학 당일 버스를 타고 그곳에 갔어요. 시설은 정말 좋았어요. 깨끗하고 현대적이었고 거주자들도 밝아 보였어요. 식당에서는 한국 음식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가격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월 4,500달러였거든요. 제 소셜 시큐리티와 남편이 남긴 연금을 합쳐도 월 2,800달러 정도인데 어떻게 그런 돈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가족분들과 상의해서 지원 받으시는 분들도 많아요. 직원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집에 돌아와서 아이들에게 전화했어요. 시설 견학 이야기를 하고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죠. 민수의 반응은 예상했던 대로였어요. 엄마, 저희도 아이들 교육비랑 집 모기지 때문에 여유가 없어요. 좀 더 저렴한 곳을 알아보시면 어떨까요? 메디케이드 받으시면 비용이 줄어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수정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엄마, 제가 의료진이니까 잘 아는데 시니어 커뮤니티 중에도 저렴한 곳들이 있어요. 시설은 좀 열악할 수 있지만 기본적인 서비스는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35년 동안 이 아이들 교육비로 수십만 달러를 썼는데 정작 제가 필요할 때는 저렴한 곳을 알아보라고 하다니. 너희들이 아이들 교육시킬 때는 최고 것만 찾더니 엄마한테는 싼 걸로 알아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말했더니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민수가 말했죠. 엄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저희도 할 말 있어요. 엄마가 저희를 키울 때는 엄마 의무였잖아요. 저희가 엄마를 돌볼 의무는 없는 거 아닌가요? 여기는 한국이 아니라 미국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기가 막혔어요. 의무? 35년 동안 사랑으로 키웠다고 생각했는데 아이들에게는 그냥 부모의 의무였다는 거예요. 수정이도 거들었어요. 엄마, 저희도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아이들이에요. 여기서는 18살 되면 독립하고 노후는 각자 알아서 준비하는 게 문화예요. 엄마도 미국에서 35년 살으셨으니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날 밤 잠을 못 이뤘어요. 아이들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내가 정말 잘못 생각했나? 미국 문화에 적응하지 못한 건가?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렇다면 저는 도대체 누구인가? 한국 사람도 아니고 미국 사람도 아닌 어정쩡한 존재인 건가? 며칠 후 한인교회에서 만난 김 집사님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김 집사님도 비슷한 상황이셨어요. 3명의 자녀가 모두 전문직으로 성공했지만 아무도 부모를 모시려고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순자 집사님, 저는 작년에 결정했어요. 한국으로 돌아가기로요. 여기서 혼자 늙어 죽는 것보다 고향에서 친구들과 함께 지내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김 집사님의 말을 듣고 진지하게 한국 귀국을 고려해 봤어요. 한국에는 아직 연락하고 지내는 친구들이 몇 명 있고 의료 시스템도 좋다고 들었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 걱정이 있었어요. 35년 동안 미국에서 살다 보니 이제 한국이 낯설게 느껴지는 거예요. 몇 년 전 여행으로 갔을 때도 모든 게 너무 빠르고 복잡해서 적응하기 어려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으로 가면 아이들과 완전히 멀어질 것 같았어요. 지금도 연락이 자주 안 되는데 시차까지 있으면 더 어려워질 테니까요. 고민하던 중에 우연히 동네 도서관에서 프로그램 안내지를 봤어요. 시니어를 위한 독립적 생활 가이드라는 강좌가 있더라고요. 무료 강좌였고 매주 화요일마다 2시간씩 진행된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별 기대 없이 갔어요. 그런데 강사인 마리아 선생님의 이야기가 인상적이었어요. 마리아 선생님도 멕시코에서 온 이민자였는데 자녀들이 독립한 후 혼자 살면서 새로운 삶을 개척했다고 하더라고요. 독립적인 노후 생활의 핵심은 자립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을 늘려가는 거예요. 그 말이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동안 저는 계속 아이들에게 의존하려고 했는데 정작 중요한 건 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이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강좌에서는 실용적인 내용들을 많이 배웠어요. 응급상황 대처법, 건강관리 방법, 사회보장제도 활용법, 지역자원 이용 방법 등등.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서포트 네트워크 만들기였어요. 가족이 아니더라도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드는 방법을 배웠거든요. 강좌를 듣던 중에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이민자 1세대로서 자녀들과 문화적 차이를 겪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죠. 그 중에서도 박 선생님이라는 분과 특히 친해졌어요. 박 선생님은 78세이신데 15년 전부터 혼자 살고 계셨어요. 하지만 전혀 외로워 보이지 않았어요. 순자 씨, 처음에는 저도 자식들 원망 많이 했어요. 하지만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너무 많은 걸 바랐던 것 같아요. 미국에서 성공하라고 키워놨으면서 동시에 한국식 효도도 바라고. 그건 말이 안 되죠. 박 선생님의 말이 전곡을 찔렀어요. 저도 그동안 일관성 없는 요구를 했던 것 같았거든요. 아이들에게는 미국 사회에 완전히 적응하라고 했으면서 부모에 대한 태도만큼은 한국식이기를 바랐으니까요. 박 선생님은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식들한테 기대하지 말고 우리끼리 서로 도우며 살면 돼요. 저는 지금 혼자 살지만 외롭지 않아요. 매일 할 일이 있고 만날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말을 듣고 조금씩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강좌가 끝난 후 저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우선 건강 관리를 철저히 하기로 했어요. 정기 검진을 빠뜨리지 않고 운동도 꾸준히 하고 영양 관리도 신경 쓰기로 했죠. 그리고 사회 활동도 늘리기로 했어요. 한인 교회에서 하는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시니어 센터 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이용하기로 했죠. 가장 중요한 건 경제적 독립이었어요. 지금 받고 있는 소셜 시큐리티와 남편 연금으로는 부족하지만 절약해서 생활하면서 비상금을 모으기로 했어요. 집도 좀 더 작고 관리하기 쉬운 곳으로 이사하는 걸 고려해 봤어요. 지금 사는 2베드룸 아파트는 저 혼자 살기에는 너무 크거든요. 1베드룸으로 이사하면 월세도 $500 정도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사를 준비하던 중에 뜻밖의 일이 일어났어요.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일본인 할머니 타나카 상과 친해진 거예요. 타나카 상은 83세인데 혼자 살고 계셨어요. 어느 날 복도에서 만났는데 장 보러 가려고 하는데 차가 고장 났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태워다 드린 게 계기가 되어서 자주 만나게 됐죠. 타나카 상도 저와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자녀들이 모두 성공했지만 각자 바쁜 생활을 하고 있어서 연락이 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타나카 상은 전혀 서운해하지 않으셨어요. 순자 상, 자식들이 행복하게 살고 있으면 된 거 아닌가요? 우리는 우리대로 즐겁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분의 태도를 보면서 많은 걸 배웠어요. 타나카 상은 매일 아침 요가를 하시고 오후에는 도서관에서 책을 읽으시고 저녁에는 일본 드라마를 보시면서 하루를 보내셨어요.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자유로운 시간이에요. 남편 눈치도 안 봐도 되고 자식들 뒷바라지도 안 해도 되고 오직 제가 하고 싶은 일만 하면 되니까요. 타나카 상의 말을 듣고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됐어요. 노년을 부담스러운 시기가 아니라 진정한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시기로 볼 수 있다는 거였어요. 그 후로 저도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나씩 시작했어요. 젊었을 때 배우고 싶었던 수채화를 배우기 시작했고 한국 전통 요리 클래스에도 참여했어요. 특히 요리 클래스에서 만난 사람들과 친해졌어요. 다들 저와 비슷한 연령대의 한인 여성분들이었는데 각자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저만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 모 씨는 자녀 셋이 모두 의사인데 아무도 부모를 모시려고 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정 모 씨는 손주들이 한국말을 전혀 못해서 소통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이분들도 저처럼 새로운 삶을 찾아가고 계셨어요. 이 모 씨는 한인 노인정에서 봉사활동을 하시고 정 모 씨는 한글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계셨어요. 우리가 한국에서 배운 건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게 부모의 도리라는 거였잖아요. 하지만 여기서는 다르더라고요. 오히려 부모가 독립적으로 살아야 자식들도 편하고 우리도 행복한 것 같아요. 이 모 씨의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아이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저 스스로 행복하게 사는 게 진정한 사랑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연락이 뜸해서 걱정됐어요. 예전 같았으면 서운하다고 말했을 텐데 이번에는 다르게 대답했어요. 응, 나 요즘 바빠서 그래. 수채화도 배우고 요리 클래스도 나가고 친구들도 새로 사귀었어. 걱정하지 마. 민수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 그래요? 엄마가 그렇게 활발하게 지내신다니 다행이네요. 그럼 시니어 커뮤니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건 당분간 보류할 거야. 지금 여기서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
혹시 나중에 정말 도움이 필요하면 그때 다시 생각해 볼게. 아, 그렇게 하세요. 엄마가 혼자서도 잘 지내신다니 저희도 안심이에요. 전화를 끊고 나서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예전에는 아이들이 안심한다는 말이 서운했는데 이번에는 왠지 뿌듯했거든요. 제가 독립적으로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것 같아서요. 수정이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며칠 후 전화에서는 엄마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사시니까 보기 좋아요. 저희도 엄마 걱정 덜 하고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깨달았어요. 아이들이 저를 모시지 않으려는 게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걱정과 부담 때문이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독립적으로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니까 오히려 관계가 편해진 것 같았어요. 그 후로 아이들과의 관계도 조금씩 달라졌어요. 저는 더 이상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고 대신 제 근황을 밝은 톤으로 전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부담 없이 연락하더라고요. 작년 크리스마스에는 민수가 가족과 함께 저희 집에 왔어요. 예전에는 의무감으로 오는 것 같아서 서로 불편했는데 이번에는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제이슨과 에밀리가 제가 그린 수채화를 보고 신기해하더라고요. 할머니가 이런 그림을 그리세요? 정말 예뻐요. 손주들이 저를 새로운 시각으로 보는 것 같아 기뻤어요. 그냥 돌봐줘야 하는 할머니가 아니라 멋진 취미를 가진 할머니로 말이에요. 며느리 제니퍼도 예전보다 편하게 대해주더라고요.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저희 엄마는 아직도 저한테 의존하려고 하시는데 그 말을 듣고 제가 얼마나 변했는지 실감했어요. 올해 들어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살기 시작했어요. 한인회에서 하는 문화행사에도 참여하고 시니어 센터에서 하는 여행 프로그램에도 신청했어요. 지난달에는 라스베가스 당일치기 여행을 다녀왔는데 정말 재미있었어요. 카지노에서 슬롯머신도 해보고 쇼도 보고 맛있는 뷔페도 먹었어요. 같이 간 분들과 버스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모든 분들이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셨더라고요. 자녀들과의 문화 차이로 힘들어 하시다가 독립적인 삶을 선택하신 분들이었어요. 처음에는 서운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자식들한테 짐이 되지도 않고 우리도 자유롭게 살 수 있고. 70대 후반인 김할머니가 하신 말씀이었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한국에서 배운 가족관계와 미국의 가족관계는 다른 거였어요. 그걸 받아들이고 나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요즘 제 하루 일과는 이래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고 7시에 아침 식사를 해요. 8시부터 9시까지는 동네를 산책하면서 타나카 산과 함께 운동을 해요. 오전에는 집안일을 하거나 읽고 싶은 책을 읽어요. 점심 먹고 나서는 낮잠을 30분 정도 자고 오후에는 취미 활동을 해요. 수채화를 그리거나 요리를 하거나 친구들과 만나서 차를 마시기도 해요. 저녁에는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시간을 보내고 9시 반쯤 잠자리에 들어요. 규칙적인 생활을 하니까 건강도 좋아진 것 같아요. 지난번 건강검진에서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혈압도 안정되고 당뇨 수치도 개선됐네요. 뭔가 좋은 변화가 있으셨나 봐요. 네, 요즘 스트레스를 덜 받고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정말 그래요. 아이들에게 기대하는 마음을 버리고 나니까 스트레스가 많이 줄었어요. 대신 제 인생에 집중하게 됐고 하루하루가 더 의미 있게 느껴져요. 물론 아직도 가끔 외로울 때가 있어요. 특히 명절 때나 아플 때는 가족이 그립긴 해요. 하지만 예전처럼 원망하지는 않아요. 그냥 그런 감정도 자연스러운 거라고 받아들이게 됐거든요. 대신 그런 날에는 친구들에게 연락을 해요. 타나카 상이나 요리 클래스에서 만난 분들, 교회 친구들. 이제는 저를 둘러싼 작은 공동체가 생겼어요. 혈연은 아니지만 서로 챙겨주는 사이가 된 거죠. 얼마 전에는 정말 뜻밖의 일이 있었어요. 수정이가 갑자기 집에 찾아온 거예요. 무슨 일인가 했더니 병원에서 힘든 일이 있어서 위로받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요즘 엄마가 너무 밝고 건강해 보여서 저도 엄마한테 힘을 얻고 싶어서 왔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벅찼어요. 예전에는 제가 아이들에게 의존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아이들이 저에게서 힘을 얻으려고 하다니. 수정아, 엄마는 언제든 내 편이야. 힘들 때는 언제든 와도 돼. 그날 밤 수정이와 오랜만에 깊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의사로서의 스트레스, 엄마로서의 고민, 여자로서의 갈등. 예전에는 들을 수 없었던 진솔한 이야기들이었어요. 엄마, 솔직히 예전에는 엄마가 무겁게 느껴졌어요.
항상 뭔가를 요구하시는 것 같고 죄책감을 느끼게 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편해요. 엄마가 독립적으로 사시니까 저희도 자연스럽게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수정이의 솔직한 말을 듣고 많은 걸 깨달았어요. 사랑한다고 해서 무조건 가까이 있어야 하는 건 아니었어요. 때로는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이 서로를 위하는 길일 수도 있다는 걸 배웠죠. 민수도 비슷한 변화를 보여줬어요. 예전에는 의무감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전화했다면 지금은 자연스럽게 안부를 묻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참여한 활동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여줘요. 엄마가 그린 그림 사진으로 보내주세요. 제이슨한테도 보여주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지금 돌이켜보면 이민생활 35년 중에서 지금이 가장 평안한 시기인 것 같아요. 물론 젊었을 때처럼 체력이 좋지는 않지만 마음만큼은 가장 자유로워요. 한국에 있는 친구들과 통화할 때도 예전과 달라졌어요. 순자야, 너 목소리가 많이 밝아졌네. 미국 생활이 좋은가 봐? 응, 요즘 정말 재미있게 살고 있어. 진심으로 그렇게 대답할 수 있게 됐어요. 앞으로의 계획도 있어요. 우선 건강 관리를 철저히 해서 가능한 한 오래 독립적으로 살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다른 분들과도 나누고 싶어요. 얼마 전에 한인회에서 시니어 생활 적응기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해달라고 요청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제가 무슨 강연을 하겠냐고 했는데 생각해보니 제 경험이 비슷한 처지의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수락했어요. 다음 달에 첫 강연을 할 예정이에요. 조금 떨리지만 기대도 돼요. 제목은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는 행복한 노년 만들기로 정했어요. 제가 겪었던 시행착오들, 마음가짐의 변화, 구체적인 생활 방법들을 나눌 생각이에요. 타나카 상도 일본인 커뮤니티에서 비슷한 활동을 하고 계세요. 우리 둘이 함께 다문화 시니어 서포트 그룹을 만들까 하는 이야기도 하고 있어요. 이민자 1세대들이 겪는 공통적인 고민들을 나누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모임 말이에요. 이제 72세가 된 저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시간들을 의미 있게 보내고 싶어요. 누군가에게 짐이 되지 않으면서도 제 나름의 가치를 만들어가면서 말이에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만약 35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똑같은 선택을 할까? 미국 이민을 다시 할까? 답은 그렇다예요. 물론 지금처럼 아이들과의 관계가 될 줄 알았다면 많이 서운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지금의 제가 된 거잖아요. 독립적이고 당당한 72세 순자가 말이에요. 민수와 수정이도 각자의 삶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비록 제가 원했던 방식은 아니지만 그들만의 방식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죠.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한국에서 온 이민자로서 미국 사회에 적응하느라 많은 것을 포기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많은 것을 얻기도 했죠. 무엇보다 이런 독립적인 사고방식을 갖게 된 것이 가장 큰 수확인 것 같아요. 한국에 있었다면 아마 지금도 자녀들의 도움에 의존하며 살았을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삶의 방식이지만 지금의 저는 이 방식이 더 맞는 것 같아요. 누군가 저에게 조언을 구한다면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자녀들에게 너무 많은 걸 기대하지 마세요. 그들은 그들만의 삶이 있어요. 대신 당신 자신의 삶에 집중하세요. 72세라고 해서 인생이 끝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진정한 자유가 시작되는 때일 수도 있거든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창밖을 바라볼 때 더 이상 무겁지 않아요. 오늘 하루도 제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는 기대감이 들어요. 그게 지금 제가 가진 가장 큰 행복이에요. 아이들과의 관계도 예전보다 훨씬 자연스러워졌어요. 서로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필요할 때는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가 된 것 같아요. 지난주에 민수가 전화해서 그러더라고요. 엄마, 진짜 대단하세요. 72세에 새로운 취미도 배우시고 새로운 친구도 사귀시고 저희보다 더 활발하게 사시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웃음이 나왔어요. 예전 같았으면 당연하지 엄마가 얼마나 젊은 마음인데라고 했을 텐데 이번에는 다르게 대답했어요.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걸 배우는 재미가 더 큰 것 같아. 시간도 많고 부담도 없으니까. 정말 그래요.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자유로운 시기인 것 같아요. 더 이상 누구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온전히 저를 위해 살 수 있으니까요. 물론 가끔 아프거나 외로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조금 서글프기도 하죠. 하지만 그런 감정도 인생의 일부라고 받아들이게 됐어요. 대신 그런 날에는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좋아하는 책을 읽어요.
아니면 친구들에게 연락해서 차 한 잔 마시러 나가기도 하고요. 혼자 사는 게 외로운 게 아니라 자유로운 거라는 걸 배웠어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제가 원하는 시간에 일어나고 제가 먹고 싶은 걸 해먹고 제가 보고 싶은 프로그램을 볼 수 있잖아요. 이런 소소한 자유들이 쌓여서 큰 행복이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이런 생활을 계속하고 싶어요. 그리고 제 경험을 통해서 비슷한 처지의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고요. 미국에 와서 35년, 이제야 진짜 제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지금이 딱 좋다고 생각해요. 72세의 새로운 시작 기대됩니다.